지금 어떻게 돼? 열이 나한테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열이 스스로 이동하고 우리 막기가 쉽지 않아. 근데 반대로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스스로는 절대 못 갑니다. 열이. 근데 이때 얘가 뭐 하겠다냐면 열기관이 방출한 낮은 온도의 열을 높은 온도로 보낸다는 거야. 어떻게 가 그게? 안 가요. 열이 그렇게 안 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물을 낮은 곳에서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그냥 보내겠다는 거야. 근데 그냥은 안 가거든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열이 그렇게 움직이냐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읽어보면 얘가 많이 나온 예시니까 요거만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얘가 뭐 하냐면 배가 빨아들인 바닷물에서 열을 뺐는데 바닷물에서 열을 뺐는데 그럼 뭔가 그냥 그럴듯하잖아. 바닷물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쓰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때 온도가 낮은 바닷물에서 뜨거운 엔진으로 열을 이동시키는 게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스스로는 절대 이동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가령 에어컨 같은 걸 돌리는 거야. 전기를 써가지고 에어컨 같은 걸 돌리면 바닷물에 열을 뺏어서 엔진에다 넣어줄 수 있긴 한데 근데 그것부터가 애초에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은 아닌 거지. 우리가 원했던 기능은 셀프로 온도가 낮은 곳에서 열을 그냥 공짜로 빼앗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불가능합니다. 어떤 건 가능하냐? 온도가 높은 곳의 열은 공짜로 뺏을 수 있는데 온도가 낮은 곳의 열을 공짜로 뺏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위에 잘 읽어보면 바닷물에서 빼앗은 열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1법칙은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열을 어디서 공급해요? 바닷물에 열을 뺏어서 쓰겠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만족하네요. 그죠? 에너지원이 있잖아. 바닷물에 열을 꺼내 쓰겠다. 오케이? 근데 어떻게 꺼내요? 온도가 낮은 바닷물에서 뜨거운 엔진으로 열이 이동할 거래. 그러니까 이건 안 될 거라는 거지. 이게 안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가 안 돼? 방향성이 말이 안 된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어떻게 스스로는 안 이동한다. 그래서 얘는 제2종 연구기관입니다.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배돼. 그러니까 에너지를 넣어주지 않겠다. 이거는 1종 연구기관이에요. 2종 연구기관은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성이 이상하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스스로 열이 이동해야 되는 거는 불가능하죠. 이런 게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요 정도까지 보면 개념은 끝이에요. 요거 해당하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뭐 좀 해볼게. 217번 풀어볼까요? 별로 안 어려울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우, 봐라. 단열되고 밀폐된. 단열은 열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열이 빠져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내부의 공기 저항에 의해 정지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기억은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다음 상자 내부 공기의 역학적 에너지 이거 뭐야?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가의 추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잖아.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갔을까? 내부 에너지로 갔겠다. 공기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강에서와 나에서 같지 않고요. 누가? 나에서가 더 큽니다. 나에서가 온도가 더 높아졌을 거예요. 이거는 틀렸고 되게 진자의 운동이 강에서 나로 변하는 것은 비가역 현상이다. 맞아요. 강에서 나로는 저절로 돼요. 그치? 이렇게 될 겁니다. 나에서 가로는 안 될 거예요. 나에서 가로는 불가능합니다. 강에서 나는 돼. 근데 나에서 가는 안 되잖아. 강에서 나로 가는 건 돼. 나에서 가로 못 돌아오죠. 그치? 그럼 비가역인 거예요. 기억? D가 4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220번 풀어볼까요? 옳지 않은 것 2개 골라봅시다.
자, 요거 보면 이제 요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화학 반응 이거 애매하거든? 사실 이거는 팩트는 아닌데 이게 뭐 그냥 넘어갈게요. 2번 잉크가 물속에서 퍼지는 현상은 가역 현상이야. 맞아 아니야? 가역이 아니야. 이거 원상복귀 돼 안 돼? 원상복귀가 안 되죠. 그럼 이거 비가역이에요. 이거 명확하게 틀린 거. 그다음에 연력학 2법칙 맞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도 잉크가 스스로 다시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은 안 일어납니다. 요게 비가역 현상이란 얘기죠. 이러한 현상과 같은 원리로 계속 도는 수차, 이거는 연력학 1법칙이죠. 그래서 얘 우리가 지금 이 법칙 얘기하고 있었는데 1법칙은 같은 원리는 아니죠. 그렇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2번과 5번을 골라줘야 되는데 전체 에너지 보존되죠. 맞아요. 근데 1번은 사실 이거 화학 반응 아니긴 한데 뭐 넘어갈게요. 문제가 조금 아쉽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냥 분자들끼리 충돌하는 거야. 그래서 브라운 운동이라 해서 그냥 별일 없이 애들끼리 그냥 갖다 박는 거야. 온도가 우리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잖아. 그래서 고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잉크가 더 빨리 퍼질 거야. 온도가 낮으면 천천히 퍼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입자 운동이랑 관련이 있는 거라서 화학 반응은 아니긴 한데 왜 이런 문제를 냈나 모르겠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 나온다면 이제 그냥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는 거야.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출제 의도는 2번, 5번이 명확하잖아. 그래서 2번, 5번을 일단 고릅니다. 오케이? 출제 의도는 2번, 5번이잖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22번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가에서 밸브를 열었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를 분포했다. 자, 기억. 비가역 현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원상복귀 돼, 안 돼? 이거 문 열어놨을 때 원상복귀 됩니까, 안 됩니까? 한쪽에 모이는 거 안 되죠.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가는 건 무조건 돼요. 그죠? 나에서 가로 가는 게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비가역이 맞는 거야. 한 방향으로만 된다? 비가역인 거예요. 니 나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비에만 이거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도 나에서 가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하면 가령 이쪽에다가 압력을 되게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빨아들이는 거. 이렇게 음압 이런 식으로 예전에 뭐 바이러스 같은 거 퍼지지 말라고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면 가능하다. 이거 알아둡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스스로는 안 되죠. 스스로는 안 돼요. 근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가능합니다. 외부 이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뭐 고립계에서 뭐 이런 말 할 텐데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1번.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별거 없는데 227번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통합과학에 나오는 부분이랑 그냥 거의 똑같아요. 그냥 통합과학에 한번 제시가 되잖아.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온도가 T1으로부터 흡수를 했다. 그럼 흡수는 어디서? 고열원으로부터 하죠. 어디로 방출해? T2? 저열원으로 방출하잖아요. 그럼 누가 온도가 높아야 돼? T1이 높아야 되겠지, 그치? 고열원이니까 온도가 나보다 열기관인 나보다 온도가 높다는 얘기고 T1은 T2는 열기관인 나보다 온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나보다 당연히 T1이 높고 나보다 T2가 낮으니까 T1이 T2보다 높아야죠. W이 얼마일까? 20을 먹었는데 8을 버렸어. 얼마를 쓴 거야? 12는 썼죠. 무슨 말이고? 연료율 얼마야? 20분의 12. 니은릭을 답 5번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오른쪽에 있는 229번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별로 어렵지는 않죠. 여기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연료율은 B가 A의 3분의 2배잖아요. 그쵸? 여기가 Q1 나왔고 W 나왔으니까 연료율이 계산이 되겠는데? A는 얼마야? 3Q분의 Q니까 얼마야? 3분의 1이죠. 그죠? 근데 B는 기역분의 2Q예요. 근데 이거는 B가 A의 3분의 2배라고 했잖아요. 3분의 1의 몇 배? 3분의 2배. 얘는 9분의 2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기역 얼마입니까? 기역은? 9Q구나. 9Q. 그래서 기역 B의 연료율은 2분의 1이 아니고요. 9분의 2고요. 그다음 D는 기역은 4Q가 아니라 9Q네요. 그다음에 저열원으로 방출하는 에너지 Q2를 계산해 보면 Q1에서 Q2 W 빼면 돼요. 그럼 얘는 A는 2Q가 되겠고, 그다음 B는 7Q가 되겠네. 그래서 A가 B의 7분의 2배 맞구나.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별건 없어. 진짜 별건 없어. 다음 페이지에 233번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저거 나의 저 예시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 몇 종이에요? 1종 연구기관이죠. 그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고요. 나는 2종 연구기관이에요. 그쵸? 기억 가는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하지 않아도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게 이제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 기억 안 되고. 리엔 나 2종은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에 위배된다. 맞아요. 그쵸? 어디서? 저온의 바닷물에서 고온의 엔진으로 열을 넣어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 나는 나에서 열은 온도가 낮은 바닷물에서 온도가 높은 엔진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니은 답은 2번입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 좀 몇 개만 한번 풀어보려고 70페이지에 또 에너지가 나왔어. 와, 좋아. 반갑다. 234번 한번 풀어봅시다.
뭐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잖아요. 단서 뭐가 나와 있지? P에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4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가만히 났죠, 그쵸? 가만히 났단 말이야. 자, 이 꼭대기 H점에서 위치 에너지를 mg 라지 h 이렇게 쓸 수 있죠. 운동 에너지를 얼마나 쓸래? 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이 얼마야? mg 라지 h입니다. 자, 그럼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총합이 얼마인가요? mg 라지 h지, 그치? 근데 이때 뭐라고 했어? P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몇 배래? 4배라고 했어. 자, 총합이 mg 라지 h야. mgh를 할게. 총합이 mgh인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4배래. 그러면 mgh를 몇 대 몇으로 나눈다는 거야? 4대 1로 나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분모가 5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mg 곱하기 5분의 4h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mg 곱하기 5분의 1h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의 몇 배래? 3분의 4배래. 그럼 Q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mg 곱하기 얼마? 5분의 3h구나. 운동 에너지는 mg 곱하기 5분의 2h가 돼야 역학적 에너지가 mgh가 되겠죠? 별거 없어 진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마 다 대답이 될 것 같은데. 니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얼마? mg 5분의 2h. P에서는 mg 5분의 1h지, 그치? 그럼 몇 배야? 2배 맞네. 니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디귿 P와 Q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5분의 1h 차이 난다, 그치? 5분의 1h.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틀려서 사실은 볼 필요가 없이 1번이긴 한데 기억도 한번 대답해보자. 자, H인 지점에서 P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 이거 뭐 가속도 얼마일까요? 가속도 얼마일까? 자유낙하잖아. 얼마야? G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V는 V0 더하기 AT인데 처음 속도 있어 없어? 없지. V0 0. A가 G잖아요. 그래서 V는 GT잖아. 그치? 그래서 S, 이동거리 S는 얼마야?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지, 그치? 근데 V0 없다 그랬지. G는 뭐라고? A는 G죠, 그죠? 그래서 S가 V0 없지. 2분의 1 GT 제곱이잖아요. 괜찮을까? 그래서 높이가 H 지점에서 P까지 얼마 내려왔어? 5분의 1 H 내려오지, 그치? 자, 이동거리 5분의 1 H는 2분의 1 G T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긴 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 T제곱은 5G분의 2H구나. 아이, 치사하다. 분자가 H 대신에 2H가 들어와야 되네요. 좀 치사한 문제였다. 니은 답은 1번. 그 대신에 뭐 디귿이 명확하게 아니어가지고 문제 풀기 쉬웠지 뭐. 좀 되게 쉬운 문제였던 것 같긴 하네, 결과적으로는. 그다음에 밑에 있는 235번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도 뭐 문제 자체가 막 어렵진 않다 생각을 해보면. 크기가 F인 힘을 작용을 했다. 둘 다 F 똑같죠? 위로 어떤 힘 F를 줬어. 위쪽으로 이동거리를 뭐 H라고 해볼까? H만큼 올라갔다 쳐볼까? 높이 똑같잖아. 자, 물어볼게. 디귿 역학적 에너지는 A가 커요, B가 커요?
어떨까? 역학적 에너지가 계산이 어떻게 될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 처음에 정지해 있었죠, 그쵸? 수평면에 정지해 있으니까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둘 다 0이었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뭐가 한 일이었어? 외부 힘이 한 일이지, 그치? 이때 외부 힘 뭐가 외부 힘이에요? F. 그다음 이동거리 얼마야? H. 그래서 어떠냐면 둘 다 F 곱하기 H라서 어떻게 돼요? 둘 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A랑 B랑 어떻다? 같다. 디귿이 일단 아니에요. 뭐 기억 니은 보면 되겠네. 자, 기억 F는 EMG 될까 안 될까? F는 EMG 될까 안 될까? F EMG면 돼야 안 돼? 자, B 한번 볼래요? B F는 EMG면 될까 안 될까? B 무게가 EMG지, 그치? 그럼 위쪽으로 EMG로 되면 R자임이 얼마란 얘기야? 0이죠. 그럼 빨라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그쵸? 등속 운동했을 거라서 빨라지는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F는 EMG는 아닌데, 물론 아니지. 그래서 답은 2번이거든. 근데 계산을 한번 해보자. 계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이거 P에서 B의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같다. 위치 에너지 얼마인데? EMGH라고 하겠지.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EMGH.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4mgh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F는 얼마예요? 사실 4mg였습니다. FH가 4mgh니까 F는 4mg였습니다. 맞겠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EMGH예요. 자, A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 얼마입니까? FH도 똑같다 했지. 4mgh죠, 그쵸?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mgh지.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3mgh다. 자, 봐봐. A가 질량은 어때? 절반이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배지. 그럼 속력 제곱이 몇 배야? 3배. 그래서 니은이 맞죠. 2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정도 하고 괜찮아요? 뭐 문제 별건 없었어. 다시 정리 한번 하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찾는 게 먼저였는데 뭐였어요? 외부 힘이 한 일. 외부 힘이 어떻게 돼 있어? F지 둘 다. F고 이동거리 H고 동일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동일한 거야. 그렇죠? 그다음 단서 뭐가 있었어? 이때 P에서 B의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가 같대. 그래서 위치 에너지 EMGH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EMGH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해보고 싶어. 238번 요거 찐막. 요거 한번 풀어보자. 우리 하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표 그려서 박스 채워서 문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외부힘 덩어리 전체에 외부힘 없어요. 그렇죠? 덩어리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없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총합은 그래서 0일 것이다. 확인 가능하고요. A는 높이가 낮아져 안 낮아져? A는 수평면이라 높이 변화 없지.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자, A 질량이 M인 거 확인하고 B 질량 M, C 질량 EM입니다. 자, 그 다음에 H만큼 떨어지죠. 누가? B가. B는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mgh만큼 변화. C는 얼마야? C는 높이 얼마 변할까? C 얼마 변할까요? 우리 경사면 똑같지? 얼마 변할까? H만큼 변하겠죠? 그러면 C의 위치 에너지는 EMGH만큼 감소. 맞죠? 위치 에너지 변화량 총합은 마이너스 3mgh야. 그렇다면 운동의 에너지 변화량 총합 얼마일까? 플러스 3mgh인데 이때 A와 B와 C가 질량이 M 대 M 대 EM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속력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1대 1대 2로 1대 1대 2로 운동 에너지 3mgh를 나눠 가질 겁니다.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플러스 4분의 3mgh. B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4분의 3mgh. C는 플러스 2분의
3mg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따지면 A는 역학적 에너지가 4분의 3mgh 증가, B는 4분의 1mgh 감소, C는 4분의 2mgh가 감소하네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 니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 니은 맞죠? 니은 맞고. 그 다음에 V. 우리 V가 뭐였냐면 이때 B의 속력이 V였잖아. A도 속력 V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A의 운동 에너지일 텐데 이때 운동 에너지 얼마야? 4분의 3 mgh랑 같았죠? 그죠? 그래서 mm 사라지면 V 제곱은 2분의 3gh가 되겠습니다. 루트 2분의 3gh. 숫자가 확실하게 달랐다. 기억 틀렸고. 니 C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 얼마야? C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 2mgh.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얼마예요? 4분의 3mgh. 그러면 얘는 4분의 8인 이거니까 4분의 8은 4분의 3에 3분의 8배네. 이건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숙제는 그래서 71페이지까지 전부 다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시험 본 거 말도 안 되거든 다들. 내가 우리 같이 풀이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답도 말해줬고 여러분 필기 적었을 거니까 내가 돌려준 시험지에 다시 한번 풀이 작성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판단 잘해서 오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